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현금을 갖고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달릴 거다. 다만 그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거다라는 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좀 조언을 좀 드리고자, 물론 뭐 제 조언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투자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나? 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른바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각 가게마다 부동산에 편중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쉽지 않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본인들이 투자하는 종잣돈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 뭐 내년에 주식이나 ETF나 채권, 뭐 펀드 등에 투자할 뭐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은 오늘 뭐 좀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자산의 배분, 자산 포트폴리오 이러한 부분인데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전부 담지 말아라 라는 격언이 생각이 나네요. 투자의 천재라고 해도 투자 수익을 항상 얻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고 혹여 이럴 때는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와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많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 자산과 신흥국 자산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뭐 미국 달러를 산다. 그러고 하면은 뭐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지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수단을 이제 준비해 놓고 있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브라질이나 동남아 펀드의 그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여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달러 자산에 또 투자해 놓는 게 하나의 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배분을 하고 그 자산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놓곤 합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세계 금융시장에 코로나19에 따른 패닉이 왔을 때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절망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투자 배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으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거의 패닉, 절망 상태에 빠지신 분도 계신데 의외로 덤덤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보면은 이게 많이 상호 보완적인 해지를 좀 해놓아서 손실률을 거의 뭐 한 마이너스 1, 2%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의 그 시급한 상황은 잘 참아냈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찾고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뭐 국내외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투자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또 내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시장에 대한 예상은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대한 배분을 하면서 항상 자신의 투자 성향을 생각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뭐 해지하는 거를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국부펀드나 아니면 대형펀드 혹은 다른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 이것도 상당히 공부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저희 회사 같은 부에 있는 기자와 같이 좀 조사한 것이긴 하거든요. 대상은 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PB들한테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데 요분들한테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은행 PB가 60명, 그 다음에 증권사 PB가 25명, 보험사 PB가 15명이었습니다. 네, PB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윤 기자님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그 염정아 누님이 그 스행님을 만나게 되는 그 행사장 있잖아요. 그 행사장이 그 드라마에서는 그 은행들이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이벤트 혜택을 주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차원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 보면은 그 맥락상으로 봤을 때 PB들은 자산가들한테 이제 금융 뭐 포트폴리오나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해주면서 때때로 그런 또 뭐죠, 예를 들면 정보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대규모 행사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좀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실제 PB들을 보면은 투자 전문 자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선수처럼 이렇게 현금이 많으신 분들, 요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은퇴를 하셨는데 돈을 좀 굴리셔야 되는 분들,
뭐 전문적이진 않은데 돈을 맡겨놓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투자 조언을 하고 제언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분들에 대한 고객은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투자를 좀 맡길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일반적인 월급쟁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만날 일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 뭐 윤 기자님 보시면 그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은행에 보면 2층이나 VIP 룸 같은 데 따로 있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종종 봤었죠. 내가 가진 들어가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침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뭐 샤넬 매장에 섣불리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섣불리 샤넬 매장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약간 좀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이게 상대하는 분들이 좀 자산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더 실질적으로 투자 조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해요. 그러면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과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보통 PB 창고는 별도의 공간이 있지 않나요? 거의 갈 일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로또 맞기 전까지는 이게 크게 뭐 만날 일이 없긴 해요. 그래도 투자 기법 중에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한 방식이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삼성전자를 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스타급 투자 전문가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이 한 가지 좀 재미난 거는 뭐냐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은행 같은 PB라고 하더라도 은행 PB들은 다소 안정 추구형이 많고 증권사 PB들은 위험 추구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를 은행 PB들은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데, 증권사 PB들은 신흥국 주식까지 마구마구 추천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금융기관의 좀 성격 차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은행 PB나 증권사 PB나 다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난 게, 저번 2분기 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주식보다는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투자 유의를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신흥국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이런 게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왕 말씀드리는 거 20대 30대 초반 투자자, 또 30대 40대 기혼 투자자, 또 은퇴 투자자들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회초년생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면은 PB의 100명 중 3분의 2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식 투자를 추천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 기자님처럼 체력도 좀 되시고 투자에 대한 식견도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그 다음에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 현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분의 2 정도가 주식 투자를 권유를 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미국 직접 주식 투자, 그 다음에 그것도 약간 절반 밑으로는 이제 31명이었습니다. 채권 자산은 어땠을까요, 윤 기자님? 글쎄요. 채권, 요즘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채권 투자 추천은 좀 약간 그것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채권 자산에 대한 투자 추천은 소수였어요. 예.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비중 축소를 좀 권유받은 자산으로는 MMF나 아니면 현금화가 가능한 뭐 현금성 자산이었는데,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현금을 갖고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 자산이었는데, 이거는 투자 비중을 줄여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아파트와 같은 고액이 들어가는 부동산 자산은 좀 빼라, 요 얘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30대 40대 부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이긴 하죠. 그러면서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현금성 자산을 줄여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PB들이 이런 연령대에 추천한 자산으로는 국내 주식에 32명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도 30대 40대 부부라고 하면은 좀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게 요 의견이긴 해요. 그리고 실제 오늘 KB 부동산에서 내년도 부동산 전망이 좀 나왔는데,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좀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달릴 거다. 다만 그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거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 이 부부들은 어차피 주택은 필요해요. 가족을 양육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주택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올해나 작년보다는 좀 있긴 하더라도 주택은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이것도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줄어야 할 재산으로는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현금 묵혀두지 말고 갖고 나와서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소한 차이로 부동산 자산 21명이었고요. 그러면은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고른 분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는데 의외로 이분들한테는 채권, 금, 달러 같은 비교적 안전자산을 불리는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 공격적인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갖고 있고 일시한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22명, 현금성 자산 20명, 그러니까 30대, 40대, 사회초년생, 그 다음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 다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을 늘려라고 한 그 연령대는 은퇴 후 요 연령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달러와 금이었어요. 부동산과 뭐 선진국 주식 투자, 선진국 채권도 그 다음 순을 이었는데, 그리고 의외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는 되게 좀 많이 좀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좀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년도 1분기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부동산, 현금성 자산, 채권 순이었고,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이었고, 그 다음에 줄여야 될 자산은 현금성 자산 가장 많이 줄여야 되고, 그 중에 채권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하게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뭐 PB 100명이 추천한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저희가 종합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주식이 38%, 부동산 20%, 현금성 자산 16%, 채권 15%, 금 등 대체 자산 투자가 11%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증시가 화랑을 달리던 2분기보다 주식 비중은 더 늘었고요. 현금성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다만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백신에 따른 이 경기 효과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백신 효과가 없다, 아니면 2차, 3차 팬데믹 대규모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 그 주식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해지 상품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약간 몇몇 그 위원들의 얘기를 해드리면은 뭐 주식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저금리 구조는 2022년까지 갈 것을 보인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PB는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5%, 10% 정도 더 오른 상태에서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은행장들한테 물어봤는데 백신 보급과 코로나19가 얼마나 뭐 수그러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최소 1% 후반, 뭐 최대 3%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또 대출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시냐라는 걸 봤는데 내년 한 해도 지금과 같은 0.5% 기준금리 그대로 가고, 다만 시장금리가 출렁거리면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저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